그런데 윤석열의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과 거기에 동원됐던 김용현을 비롯한 뭐 내란 그 이제 일단 공범들의 이런 이제 혐의와 관련해서는 기계적으로 보면 각자 할 말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특수하다 이겁니다. 네. 이거는 양비론적으로 또는 양시론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너무나 사안이 명백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이 너무나 명백하니까 이 경우에는 저는 양비론을 또는 양시론을 펴지 않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00% 잘못한 거다. 네. 예.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편드는 사람을 저는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 입장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의해서도 확인된 겁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줄탄핵 등을 해가지고 자신을 괴롭히니까 비상계엄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론을 펴거든요. 그러고 그 반론의 요지는 이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민주주의는 서로 협상을 해야 되고 특히 작년 총선을 통해서 국민이 주권자적 선택으로서 결단으로서 국회 다수당을 민주당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대통령이 그 민주당을 인정하고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도 하지 않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적대 세력으로 본 것 이거 잘못됐다. 그리고 민주당이 무리를 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그 줄탄핵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기각을 하지 않았느냐. 네. 헌법재판소를 믿고 기다리면서 대화를 해야지 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권투를 할 때는 링 안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네. 상대방이 좀 규칙을 안 지키고 막 로브로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때 이 권투 선수가 해야 될 일은 심판한테 항의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네. 심판한테 항의하지 않고 링 바깥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몽둥이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두들기다가 붙들린 것하고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수한 상황이고 100% 윤석열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전제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윤석열 파면 이전까지는 대한민국 언론은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는 매우 기계적 균형, 오히려 윤석열이 법적 권한 안에서 비상계엄을 행사한 것이다라는 논리로 실제로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신문방송만 놓고 보면 더 심할 정도로 편들기를 했다라고 보는데 그런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아일보는 빼야 됩니다. 네. 동아일보는 작년 의료 대란부터 이번에 비상계엄 선포까지 가장 객관적으로 그야말로 진짜 보수적 입장을 취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동아일보의 보도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네. 동아일보를 뺀 이른바라고 합니다. 예. 저는 뭐 진짜 보수라고도 생각 안 하는데 이른바 보수 언론은 사실상 윤석열 편을 들은 거죠. 사실상. 예. 그렇게 된 거는 아마 부수가 떨어진다든지 또는 광장에 모인 이 목소리 큰 사람들에 대한 공포가 뭐 이런 게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보도 방향이 어떠냐 하면은 주로 이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헌법기관이라면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예. 부정선거가 없었는데도 계속 음모론을 펴는 사람이 있으면은 보수 언론일수록 부정선거는 없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선거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엄중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의 주장을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엔 또 선관위의 반박을 소개해주고 양시론입니다. 네네.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예. 그럼 언론사의 판단은 뭐냐 이겁니다. 아니 기자들이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걸 모릅니까? 알면서도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사실상 대변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 30%가 유권자의 30%가 한때 지금 줄었을 겁니다. 네. 한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도록 만들었다면은 예. 이건 보수의 계급장을 떼야죠. 예. 예. 그러면 보수라는 것은 법과 사실이라는 두 기준을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헌법기관을 공격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의 그 구성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 있는 몇 사람의 그 재판관들의 과거 전력에 대해서 또는 부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음해에 가까운 보도를 하고, 그런데 이번 요 사태에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하나 있어요. 이 보수라는 것은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도. 그래서 보수는 기본적으로 이 전통주의자입니다. 트레디셔널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전통은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키워오는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하지만은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그게 모이면은 문명이 된다. 그러니까 보수는 기본적으로 문명 건설 세력이에요. 예, 예. 지금 우리나라를 버티고 있는 좋은 제도가 수없이 많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건드리는 게 뭡니까?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예. 그리고 이 국군, 예. 이번에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선관위,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70년 동안 피눈물 땀을 흘리면서 키워온 좋은 제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을 동원해가지고 사병집단처럼 국군을 동원해가지고 국군이란 제도를 흔들어버리고 의료 시스템을 뒤흔들어버리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막 공격을 하고 윤석열 세력이, 그리고 선관위는 부정선거 집단으로 몰아버리고 완전히 문명적 제도를 공격한 사람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뭘로 그랬느냐? 타당한 근거로 했느냐? 그야말로 저항권 정신으로 했느냐가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남용을 하고 그다음에 턱도 아닌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 나와가지고 문명을 공격하고 제도를 공격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수에 대한 반역입니다. 네, 예. 그것도 거짓말로, 그리고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보수는 사실과 법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도 무시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헌법도 무시해가지고 계엄령을 폈으니까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윤석열 대통령을 좌파보다 앞장서서 비판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걸 하지 않았잖아요. 하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예, 예. 뭐 저처럼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런 기초적인 또 말씀대로 보면 너무나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